지금은 저는 이게 좀 제가 좀 작심하고 하는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핵심 키워드는 오늘 또 뭐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지사랑 이낙연 대표랑 지지율이 1% 차이 나는 정말 초박빙이죠. 요거는 이제 오차 범위 내에 들어있는 초박빙인데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세력은 이재명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와서 너 분열하지 마. 그러면서 실제로 당에서 출당시키라고까지 뭐 요구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내 생각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지를 예측하시기가 힘드실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역으로 말하면요. 지금 이 상황이 이낙연과 이재명 두 사람을 딱 구별해가지고 뭔가 서로 선동하기 딱 좋은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내부에도 그런 세력이 존재하고 외부에도 존재해요. 계속 이재명과 이낙연 두 사람을 이간질해야만 되는 세력.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어떤 센 발언이 나올 때마다 정부 여당의 반기를 드는 이재명 많이 컸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주는 것 같은, 그래서 민주당 내에 엄연히 어떤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미지화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솔직한 거 아닙니까? 지금 방송에 들어오신 분 중에 이낙연 벌장 다 봤다, 이낙연 지지 철회한다, 이런 분들도 꽤 있는 게 사실이고. 근데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충정이에요. 충정. 지금은 그런 워딩들은 점점점 줄여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최고다까지 이야기하거나 이낙연이 최고다까지 이야기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현 상태에서 이낙연을 흔들면 안 됩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치를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으로만 바라보면 항상 역사적으로 이런 상태가 놓여진다고 생각해요. 이낙연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짧게 끝내야 돼. 이유는 뭐냐면 이낙연 지지냐 이재명 지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어떤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비판을 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계속 가서 다음 선거 때까지 계속해서 민주당의 분열 요소로 작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건 이낙연이나 이재명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목적이라면 최대한 우리가 우리의 리스크를 스스로 줄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부적으로 김종인을 까는 사람들보다 이낙연을 까는 사람이 많고 이재명을 까는 사람이 많아지면 도움이 될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낙연 의원님께서 이번에 선별 지원과 전국민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난을 좀 받았잖아요.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당연히 저도 전국민 지원을 선호하는 편이고 그렇게 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선별적 지원을 결국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예전 같으면 국가가 국민을 지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쟁점이 됐을 거야 아마. 국가가 지금 코로나 같은 초유의 사태가 아니다 하더라도 예전 같았으면 정말 박근혜, 비교하기도 싫지만 박근혜 정권 같았으면 이런 일이 있어도 국가가 국민한테 현금성 지원한다 상상조차 안 했을 거예요. 이게 포항 지진 사건을 거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사건을 거치면서 포항 지진에서 국가가 국민들에 대한 재난 상황에서의 지원, 그리고 코로나 사건에서 전국민 지원과 선별적 지원, 이 과정을 겪으면서 예전 같으면 국가가 도대체 국민한테 왜 돈을 주지? 라는 사고였다면 이제는 국가가 국민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건 당연해. 근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얼마나 지원할지도 굉장한 진보가 일어난 거예요. 이 진보가 일어난 게 문재인 정부의 공이고, 그 공 속에는 사실 이낙연 대표님의 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를, 이거를 그 사람을 어떤 우리 편이 아니다로 갈라치기 하는 용도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항상 이낙연 의원 대표님이 하시는 거 100%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우리 사회의 진보를 좀 바라봐 주셔야 돼요. 이게 눈에 안 띄다 보니까 간과하게 되거든요. 그쵸. 야 180석 뭐하냐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이래로 이미 국가가
나아가는 국민을 지원해야 된다는 사고 자체가 이미 국민들 머릿속에 그냥 당연 명제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진보인데 이 진보는 보지 않고 그 과정에서 뭐 이낙연이 어쨌다, 이재명이 어쨌다 여기에 혼돈이 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보는 게 그런 지점에 너무 매몰돼 버리니까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해도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정치의 속성에 대해서 간과했다고 보면. 그렇지만 우리들 입장에서 민주당의 힘이 약화돼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권 지창도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낙연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은 가급적 속마음에 담아두시고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할 때 선택의 용도로 쓰시는 거지 지금에 와서 모든 방송마다 들어오셔가지고 이낙연 선절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결코 도움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사람들 중에 이낙연 대표를 싫어하는 민주당 지지자만 있을까요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기본적 지지자로서 마음속에 그런 갈라치기 용도로 스스로 쓰이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톤다운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대선 후보 1, 2위가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아니라 우리 그 민주당 1, 2위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두 분이 일하면서 서로가 진짜 좋은 안들과 방법들을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예. 행복한 거고 저희 국민의 짐이 절대 10%가 나오지 않는 게 구조로 가는 게 맞고요. 여러분 행복하니까 진짜 우리 두 분을 응원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한테 최적의 좋은 정책들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어. 언론들이 세이 같아서 그런 것도 있어. 워딩을 10만큼만 했단 말이야. 그 중에 근데 워딩을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 페북이든 뭐 직접 말을 했던 그 중에 제일 센 걸 가져와. 그리고 헤드라인에 걸어.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 당대표한테 반발하고 있다를 계속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사실은 무슨 토론이 의미가 있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이재명 지사의 장점 아주 훌륭하죠. 진짜 훌륭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은 이낙연 당대표가 예를 들면 까방권이 있다고 쳐봐. 간단히 이야기해서 총리할 때 잘했던 어떤 까방권들이 있잖아요. 그 까방권들 한번 쓰시라는 거예요. 어떤 한 번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정 떨어져 싫어졌네 하면서 이제 민주당 외곽으로 튕겨져 나간단 말이죠. 나는 민주당이긴 하지만 당내 주류를 싫어하는 비주류로서 막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지금은 정광훈과 국민의 짐과 조중동을 싸울 때 쓰는 에너지로 쓰자고. 내 말은 그 감정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라 결국에 이낙연 대표가 실패를 하면요 민주당도 실패를 하는 거고 문재인 정부도 실패하는 부분이 돼버릴 거다. 이런 과정은 우리의 목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이나 이낙연이 집권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연장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금술 좋은 부부하고 이혼하는 부부를 비교를 하면요. 안 싸우는 부부가 금술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금술 좋은 부부도 잘 싸워요. 싸우고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는데 싸움에 도를 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혼하는 부부는 한 번 싸웠는데 나 쟤랑 두 번 다시 못 봐. 이렇게 싸워버리면 그 멍청한 부부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게 되는 거고 네. 정말 금술 좋은 사람이 되려면 싸우지만 금도를 넘지 않고 서로 간에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아니 당연히 싸울 수 있잖아. 당연히 싸울 수 있고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른 환경에서 자란 다른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원팀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예. 돌아설 수 없는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건 멍청한 거예요. 그 민주당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 최근에 이런 여론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얼마 될지 모르지만 뭐 추경도 하고 재난지원금 나눠줄 때는 똑같은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약간 반전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이전에 있던 방송에 현역 국회의원 두 분 나오셨잖아요. 근데 한 분이 당대표 정무실장이 됐어요, 최근에. 그 정무실장 정도면 비서실장 제2 비서실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서로 설정을 해주고 설정 토론을 시켰어. 왜냐하면 두 사람은 뭐 랭킹 1, 2위 다툴 정도의 지난 지방정부의 기초단체장들이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지급에 대한 평생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설정 토론을 시켰어. 왜? 당대표 정무실장한테 이낙연 대표를 옹호해봐라 했더니 설정 토론인 거 알면서도 악플이 그렇게 달려.
내가 설정토론 시켰는데 되게 미안하더라고. 아이, 악플 여기다 악플 좀 다시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민주당 쉴드 쳐주시면 됩니다. 내 말이 그런 거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